중요한 부분이 되는지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여기 옆에 공간에다가 간단하게 쓸게요. 자, 우리가 제목 문제도 결국엔 타픽이 기준인데 타픽의 확률이 높은 4가지 사항. 1번. 자,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플로우가 바뀌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벗이라든지 하웨버라든지 요런 예시나 요런 문장의 흐름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앞에 뭐를 얘기했던 하나도 안 중요해. 볼게. 이 커피는 어쩌고 저쩌고 이러쿵 저러쿵 블라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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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설명을 많이 하겠죠, 그치? 근데 나왔어. 근데 이 커피는 별로 안 좋아요. 이 글의 주제는 이 커피 안 좋다요. 제 말 이해되시죠? 아주 간단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벗이나 하이버나 예시 나오면 여러분들이 좀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작가가 독자들이 글을 이해하기 쉽게끔, 자, 잘 들어 이거 얘들아. 작가는 사실 그 글에 힌트를 되게 많이 심어놔. 왜냐면 그 어떤 작가도 야, 너 이따위가 감히 내 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사고방식으로 글을 쓰지 않아요. 왜? 팔아먹어야 돼. 자본주의 마인드로 접근해야 되거든. 지금 이해되세요? 책을 팔아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누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뭐야 이거 뭐라는 거야 하나도 모르겠어. 그러면 그 책 다시 사 안 사? 안 사겠지? 그래서 작가는 자기 글을 읽는 독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많이 심어놓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자, 작가가 자주 사용하는 용법 중에 하나가 자, 어떤 명령문을 사용한다든지, 명령문은 여러분들 모문법에서도 배웠겠지만 동사 원형으로 시작되는 문장이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필수 형용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굉장히 important, 중요해, 또는 essential, 또는 됐죠? 또는 네. 자, 요런 표현들이 들어간 문장은 거의 주제문의 확률이 매우 높아요. 됐죠? 그래서 요런 표현이 나오는 문장은 좀 더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3번. 자, 우리가 expert라는 개념이 있어요. 무슨 뜻이죠? 전문가죠. 그치? 네. 자, 여러분들 인지하지 못했겠지만 보통 고2나 고3 수능이나 평가원 모의고사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어. 글을 읽다 보면 자꾸 막 교수님이 막 나와. 그리고 막 무슨 어디 대학에 뭘 했대. 연구를 막 했대.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듯이 예를 들어 역사적인 인물 같은 사람들 있잖아. 그치? 즉 우리 동네 옆집에 노는 형 백수인 메리, 제임스, 탐 이런 애들이 아닌 이상 사실 이 글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을 뭐하기 위해서 더 강조 또는 신뢰를 추가하기 위해서 엑스퍼트들을 어디에 등장시켜? 글에 등장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자, 작가는 뭐를 쓰는 직업이죠? 글을 쓰는 직업이죠. 그러면 일반 평범한 사람들보다 글은 잘 쓰겠지, 그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가가 모든 학문을 다 잘할까? 아니잖아. 근데 작가는 다양한 범위의 글을 써야 되잖아. 맞지? 의학, 과학, 법학, 경제, 문화, 사회. 지금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 얘들아. 이해해야 돼. 그게 자꾸 그렇지. 얘가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글을 쓰겠지 라고 머릿속에 이미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야 글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다고. 알겠지? 자, 어떤 작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의학과 관련된 글을 쓴다고 치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생각만 죽어라 막 얘기해. 그러면 그 글을 읽는 독자들이 그 글을 신뢰를 할 것 같니? 안 해. 왜? 지가 의사도 아닌데 지가 어떻게 알아? 라고 패스미스틱, 즉 의심을 한단 말이야. 지금 이해되세요? 또는 어떤 법과 관련된 막 글을 쓰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지 생각만 얘기해. 그것도 마찬가지. 신뢰를 안 해요. 지가 뭐야?
검사야, 판사야, 변호사야. 지금 제 말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는 내가 어떤 의학적인 글을 쓰건 법학적인 글을 쓰건 경제 또는 사회 같은 전문적인 글을 쓸 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글에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봐요. 제 생각이 이렇거든요. 근데 이 분야의 전문가인 이 사람도 지금 이렇게 생각한대잖아요. 독자님들 제 생각에 일리가 있죠? 제 생각에 신뢰가 가시죠? 라고 하는 기법 중에 하나야. 제 말이 이해되죠? 그래서 자, 무언가 프로페서 교수가 나온다든지 또는 뭔가 역사적인 인물이 등장한다든지 또는 무언가 어떤 대학에서 열심히 리서치 또는 뭐 서베이를 해봤다든지 이런 거 보면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오히려 글을 읽는데 뭔가 엑스퍼트 등장한다? 그러면 최소한 내가 이 글에 주제문 정도는 내가 갖고 가겠구나, 힌트 정도는 갖고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만약 그게 주제문이었다? 그럼 100% 맞출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빈칸이나 순서나 삽입이었으면 그 사람이 말했던 내용을 토대로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자, 화면 잠깐만 볼게. 자, 주제문이야. 그치? Going Green Park and you know where 뭐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블라블라. 뭐가 주제문이겠어? 뭐가 주제문이겠어? 글이 굉장히 길거든? 뭐가 주제문이겠어? 뭐가 주제문이겠어? 이 사람이 누구야? 전문가야. 이 사람이 연구를 했어. 그치?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 됐니? 자,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가 굉장히 커야 돼. 그치? 그리고 변화가 굉장히 심오해야 되는데 누구를 넘어서야 돼? 어떤 환경적인 그냥 개개인의 행동 그 이상을 넘어서야 돼. 개개인이 노력해봤자 안 되거든. 그러니까 뭔가 개개인보다 큰 개념에서 노력을 해야 돼 라고 얘가 얘기했잖아. 그러면 그 다음 글이 다 이거와 관련된 얘기가 다 나오겠지?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뭘까? 개개인 갖고는 별로 효과가 없어. 개개인 말고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집단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런 걸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문장만 봐도 정답 골라봐.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정답 뭘까? 지금 뭔 말인지 알아도 정답을 못 고르는 건 여러분들 뭐가 돼 있지 않기 때문이죠. 대립구조가 아직 익숙치 않기 때문이야. 자, 여기서 한번 질문 줄게. 그러면 개개인, 개별적인 거와 대립구조는 뭘까? 개개인은 사람 한 명 각각이지. 개개인과 대립구조는 뭘까? 어떤 집단 또는 뭐 어떤 공동체 또는 어떤 뭐 국가 뭐 이런 개념이겠죠. 지금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개개인이 노력하는 건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어디가 나서야 돼? 정부에서 이걸 정책적으로 해야 에너지 위기를 뭐 할 수가 있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치? 지금 이해되세요? 한 명 한 명씩 그냥 내가 뭐 분리수거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집단적인 노력을 통해야 무언가 해결할 수 있다잖아. 그래서 정답이 5번인 거야. 이해되죠? 근데 첫 문장을 엑스퍼트 등장했구나. 그러면 얘가 지금 이걸 말하겠구나. 그럼 이거와 관련된 얘기를 이제부터 하겠구나라고 어느 정도 안고 가면 그 실마리를 풀 수가 있거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중간중간에 함정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굉장한 오답을 고르는 거야. 그렇다면 뭐야? 지금 친환경 마케팅을 하라는 건가? 아니면 결국에 환경적인 결과를 보다 글로벌 레벨을 하라는 건가? 아니면 자 메커니즘을 뭐 친환경 쪽으로 옮기라는 건가? 지금 이해되시죠? 지금 이 글의 주제가 뭐야? 개개인의 노력보다는 집단의 노력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잖아.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지금 이해되세요? 그래서 가끔 보면 애들이 기본적인 패턴도 모르니까 틀리는 거야. 봐봐. 서울대 1번 서울대 나왔어. 1번 연대, 2번 고대, 3번 성대, 4번 이대, 5번 서울대. 이 글의 주제문은 정답 몇 번? 5번 서울대잖아. 그치? 지금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거야. 근데 그거를 똑같이 서울대라고는 안 쓰겠죠. 그럼 글이 촌스러워지니까 서울대에 관련돼서 설명하고 싶은데 그거에 관련돼서 그걸 재진술 패러프레이징 하거든요. 그냥 다른 표현으로 막 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데야. 그 다음에 뭐 취업이 가장 잘 되는 데야.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쿵저러쿵.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뭐 성균관대, 연대, 고대 뭐 이런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 단어를 약간 어렵게 조잡하면 결국 서울대 얘기인데 이대 고르고 앉아있고 성대 고르고 앉아있고 고대 고르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첫 문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어떤 문제가. 제 말이 됐습니까? 그거 안고 가야 돼. 계속. 얘는 이런 생각하는 거야. 자꾸 이거 말할 거야. 그러면 유추가 돼. 그러면 이게 처음엔 이게 뭔 말인지 했는데 맞아. 이게 이 얘기구나라고 연결이 되는 거라고 스스로 머릿속에. 알겠죠? 그 연결을 자꾸 시켜주셔야 됩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 자, 아까도 말했지? 키워드. 중요한 말일수록 뭐겠어? 그렇지. 반복이 많이 돼. 알겠습니까? 어떤 표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된다. 하지만 똑같은 단어로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촌스러워지니까. 이걸 뭐라 그래? 패러프레이징. 즉 똑같은 말인데 다른 표현으로 하는 거야. 재진술.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요 네 가지 정도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풀면 그러면 어려운 문제들도 이 네 개 안에 걸리게끔 돼 있습니다. 됐지? 그러면 자, 지금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왔는데 요것도 한번 연습해 볼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한 문장에 밑줄을 쳐보세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문장에. 찾아봤나요?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 이 글의 주제문은 여기죠. 이게 주제문이죠. 왜? 자, 봐봐. 그리고 여러분들은 글의 무게중심도 알아야 돼. 여러분들 글 어떻게 읽어요?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읽습니까? 은것, 한적절, 장가, 로흐, 목재, 애, 글, 다 라고 읽습니까?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읽잖아. 맞지? 그치? 또한 as you may already know 부터 읽습니까? 아니면 remember tha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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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they contribute 50% of their profit blah blah 이렇게 읽습니까? 요소도 있잖아. 그치? 즉 모든 글의 중심은 왼쪽보단 오른쪽에 있고 위에보단 아래쪽에 있어요. 지금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플로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중요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그러면 얘는 대놓고 명령 썼잖아. 기억하세요. 뭐가? 자, corporate world, 즉 혁신적인, 협력적인 세상이 누구로부터? 소비자로부터 뭐해져야 돼? 만들어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자, 소비자가 뭐를 가지고
투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당신의 지갑을 열고 소비자가 회사가 뭐 할 수 있도록 훨씬 더 건강하고 올바른 관습 습관을 장려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누가 나서야 된다? 소비자들이 나서야 된대. 모든 물건을 구매할 때 다시 기억하세요. 소비자들이 스스로 회사가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나서야 됩니다라는 문장이잖아. 이렇게 됐어? 그럼 이 글의 제목은 뭐겠어? 다시 골라봐. 채점까지는 안 해왔지? 채점 해와? 했어? 안 해온 사람 손 들어봐. 독해는 채점해올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까? 왜냐면 채점을 했다라는 건 이미 자기가 정답을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독해는 내가 원래 생각한 게 이건데 다시 해보니까 이거네 라고 자꾸 스스로 전환하는 연습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채점 안 해오셔도 돼. 그럼 채점을 한 친구들은 뭐 정답이 알 테지만 자, 안 해온 친구들은 본인이 생각한 게 그대로 정답인지 아니면 생각이 바뀌었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15초 드립니다. 된다요? 자, 볼게. 정답 몇 번일까? 아까 뭐라 그랬어? 소비자들이요, 당신들이 뭐해라? 회사가 올바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서라잖아. 그치? 그러면 누구한테 포커스를 맞춰야 돼? 지금 포커스 라인이 누구한테 가 있어? 회사한테 가 있어? 소비자한테 가 있어? 회사 보고 이거 하라는 거야? 소비자들 보고 이거 하라는 거야? 소비자들 보고 하라는 거잖아. 맞지? 포커스 라인이 누구한테 맞춰졌다? 소비자 라인들한테 맞춰지는 거야. 지금 이해되세요? 자, 1번 볼게. 아주 친환경적인 사업을 해야 돼. 누구 입장? 회사 입장이죠. 그치? 자, 소비자들에게 언제나 뭐 할 수는 없다? 페어 트레이드, 공정한 거래가 소비자들에게 언제나 매력적이진 않다. 누구 입장? 회사 입장이죠. 그치? 자,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사세요. 그래서 회사들을 훨씬 더 right thing, 올바르게 만드세요. 정답 몇 번? 3번. 됐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healthier, more sustainably 뭐로 패러프레이징 된 거야? 그대로 여기에 회사를 만드세요. 회사를 어떻게? healthier, 건강하게, 그리고 more sustainable, 올바르게 라고 하면 너무 쉬워지잖아, 정답이. 그치? 그러니까 이 단어를 뭘로 바꾼 것 뿐이야. 이게 결국 뭐라는 거야? 올바른 거잖아. 맞지? 이렇게 단어만 살짝 바꾼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죠? 네. 자, 이거 맞은 사람 손 들어봐요. 맞은 사람. 오케이. 네, 뭐 틀려도 되고. 알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제목 문제는 쉬웠습니다. 자, 두 번째 갈게요.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 조금 실수할 수 있을 만한 거 있으니까 요건 좀 설명할게. 자, prehistoric times 뭐일 때? 옛날에, 그치?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은 communicate, 서로 뭐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했다? 춤을 통해서, 그치? 춤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했대. 즉, 춤이, 그 사람들의 컴마 이런 걸 뭐라 그래? 동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춤 자체가 언어예요. 그치? 아, 춤이라는 게 언어인데. 됐지? 됐죠? 자, 근데 뭐 했을 때? 그렇지. 단어가
없었을 때 이건 뭐다? empty와 동의어예요. 없다. 뭐 결석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즉 단어가 없었을 때 뭐를 통해서 그러한 움직임, 즉 움직임의 언어인 춤을 통해서 우리의 조상들은 의사소통을 했대요. 자, 그것은 단순히 모일 뿐만이 아니라 오락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이센셜과 동의어예요. 아주 필수적인 뭐다? 삶의 일부였고 됐지? 그곳에서 뭐를 만들었다? 스토리, 감정, 그리고 그들과의 서로 사회적인 유대 관계가 결국 뭐를 통해서 일치화된 믿음 있는 이런 음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됐니? 네. 자, 그러면 이제 잘 봐, 얘들아.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돼. 여기 하이라이트 칠까? 자, 요런 거.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독해에서? 문법적으로는 병렬. 그치? 뭐 A, B, and C 뭐 이런 거, 그치? 독해에서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이런 걸 뭐라고 해? 예시라고 하죠. 그치? 예시는 절대로 뭐가 아니야? 타픽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그젠플 걷어낼 수 있어야 돼. 알겠니? 근데 아이들은 이그젠플에 또 낚여요. 됐어? 됐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가 주제라면 그럼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뭐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좋은 것도 먹어야 되고 뭐 달리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럼 다음 글의 주제가 일찍 일어나기야? 좋은 거 먹기야? 운동 열심히 하기야? 아니라고. 지금 이해되세요? 알겠지? 이그젠플은 주제가 아니야. 즉 스토리, 이모션, 그들과의 사회적인 유대 관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글이 나타나기 전에, 등장하기 전에 춤은 결국 뭐다? 그들이 기쁨 이런 것도 다 이그젠플이죠. 그들의 감정을 뭐하고 싶은, 전달하고 싶은 언어였어. 이런 게 재진술이야. 똑같은 말 아니니? 봐. 자, 단순히 춤이 아니라 그들 필수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건데 그걸 통해서 감정을 서로 뭐한다? 의사소통을 한다. 춤은 어떤 언어다? 춤을 통해서 그들의 감정을 서로 전달할 수 있다. 똑같은 말이잖아. 이해되죠? 춤을 통해서 그들의 감정을 서로 뭐 할 수 있다? 의사소통할 수 있다. 알겠지? 이런 걸 재진술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주 성공적인 사냥꾼을 축하하든지 또는 수학을 잘했다고 굉장히 감사를 표현하든지 하비스트는 수학이죠. 농사 잘 됐다고. 자, 이런 것들에 어쨌든 고대 관습들은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 동의어 related고요. 되셨죠? 됐지? 네,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자, 어떤 드럼을 치는 리듬 소리, 어떤 대단한 춤들의 움직임, 뭐를 그렇죠. 성이 있는 중요성을, 신성한 중요성을 표현하고 싶은 댄서들의 움직임. 그리고 자, 그것을 뭐한다? 그들 세계의 어떤 미스테리한 일들을 표현하고 이해하기 위한 움직임. 이것도 다 서로 뭐야? 야, 너 그거 들어봤어? 그거 되게 중요하지? 너 그거 봤어? 그거 되게 신기하지? 너 그거 들어봤어? 그거 되게 놀랍지? 라는 이런 감정들을 뭘로 표현한다고? 춤으로. 그쵸? 그럼 이것도 계속 재진술. 그치? 그러면 자, 집중. 처음부터 끝까지 but, however, yet, flow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렇다면 마지막 문장이 이 글의 주제문이겠죠. 그쵸? 됐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세미콜론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이런 걸 뭐라 그래?
부연 설명. 즉 똑같은 말이야. 그럼 얘가 말하고 싶은 게 뭐다? 그래, 춤은 단순히 춤이 아니라 춤 그 이상의 언어 소통의 뭐였다? 도구였다라는 얘기죠. 그치? 그러면 정답이 너무 쉬워지겠죠. 그치? 네, 일단 키워드 소거법 해줄게. 자, 가끔 아이들이 소거법 활용할 줄 몰라. 잘 봐. 주제문이건 제목 문제건 키워드가 너무 확연히 드러난다면 여기서 키워드는 뭐야? 댄스, 춤이잖아. 그치? 그러면 소거법 이용해서 최소한 2개 정도 날릴 수 있거든? 일단 댄스가 들어가야 정답이 될 거 아니야. 맞지? 소거법 이용해야 됩니다. 1번 댄싱 있고요. 2번 정답 아니에요. 3번 있고요. 4번 있고요. 5번 있고요. 최소한 뭐는 고르면 바보야. 2번 고르면 바보야. 됐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자 이제 잘 봐. 그래서 중요한 문장을 찾아야 되는 거야 얘들아. 봐봐. 얼핏 보면 자 1번 어떻게 선사시대에 춤이 발전됐는지, 왜 발전됐어, 어떻게 발전됐어, 의사소통하려고. 1번도 정답 같아. 그치? 그리고 3번 그 춤이 의사소통을 했던 그런 선사시대의 그 관습에 관련된 역사인데 이거의 overestimation은 무슨 뜻이에요? 과대평가지? 그럼 이건 아닐 거야. 됐죠? 됐지? 이건 아니야. 그 다음에 자 왜 춤이 insignificant 무슨 뜻이죠? 중요하지 않다. 됐니? 됐죠? 네. 왜 춤이 중요하지 않는 거에 대한 이유. 아까 춤이 뭐라 그랬어? 중요하겠죠? 그럼 일단 이건 아니야.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오답을 또 고를 줄 알아야 되는데 가끔 아이들이 1번 같은 거 많이 골라. 1번과 4번 중에 정답은 4번인데 그러면 왜 4번이 정답이야? 그래서 주제문을 찾아야 되는 거야. 말하고 싶은 게 얼핏 보면 댄스가 춤이 굉장히 의사소통 그 이상의 기능으로 개발됐다라도 왠지 그렇듯하지만 지금 얘가 말하고 싶은 건 뭐다? 춤은 그 춤 이상의 뭐가 된다? In essence 필수품이 된 거잖아. 그치?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면 뭐 고를 수 있어야 돼? 춤은 결국엔 그때 당시는 무조건 해야 되는 필수였구나. 알겠죠? 이해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선지를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됐지? 자, 그러면 자 이제 3번, 4번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 문장 찾아보세요. 네, 3번과 4번 지금 정답 맞추는 연습보다는 어떤 문장이 가장 중요한지 그거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3번과 4번 시간 좀 드릴게요. 주제문만 잘 찾아도 독해 실력 많이 느립니다.
5번도. 아니요, 4번까지만 하세요. 3번, 4번. 네, 5번은 제가 해드릴 거예요. 자, 잘 봐. 이 글은 주제문이 2개야. 알겠습니까? 자, 어떤 글에서 주제문이 1개의 문장도 있고 2개의 문장도 있어요. 2개라면 더 쉬운 문장이겠지, 그치? 왜 작가가 대놓고 이게 제발 주제니까 제발 내 말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라고 한 거니까, 맞지? 첫 번째 엑스퍼트 퍼슈에이딩 벌써부터 나옵니다. 누가 얘기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 낙천주의자가 훨씬 더 성공을 한데 누구보다 비슷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긴 한데 이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졌을 때 네거티브 또는 패시미스틱, 즉 회의적인, 아마 안 될 거야. 자, 부정적인, 그거 나빠 라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보다, 자, 낙천적인, 긍정적인, 이거 아마 될 거야 라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성공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뭐 해라? 낙천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세요가 주제일 거 아니야. 너무 쉽지, 그치? 그치?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작가가 뭐다? 혹시 내 글에 있는 것을 또 모르지 않을까라고 해서 플로우를 또 바꿔줘. 자, 슬프게도, 이것도 주제문이었지만 슬프게도, 아니 왜 도대체 여러분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를 왜 신경 쓰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잖아, 맞지? 그게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왜 여러분들 정신건강을 위해 왜 태도 바꿀 생각을 왜 도대체 안 하세요? 그러니까 뭐다? 태도가 중요하니까 태도를 체킹업 하세요잖아, 맞지? 그러면 일단 잘 봐. 태도를 뭐 하라는 얘기야?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맞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태도는 바꾸기가 어려워. 이건 말이 안 됐고요.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태도를 만들 수 있을까? 가능하고요. 정기적으로 체크업을 해라.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매년 체크업을 하는 건 시간 낭비야. 됐지? 이건 아니죠? 자, 때때로 당신은 당신의 태도를 뭐를 해야 돼? 체크업을 해야 돼. 일단 키워드 뭐야? 태도. 그럼 몇 번 탈락? 3번 또 탈락. 알겠지? 됐지? 그 다음에 1번도 탈락. 그러면 2번과 5번 중에 정답이 있을 건데, 지금 이해되시죠? 있을 건데, 됐니? 주제문이 뭐야? 이거지. 당신은 왜 당신의 태도가 지금 좋지 않다면 좋은 태도로 왜 바꿀 노력을 안 하십니까? 왜 당신의 태도를 모니터링하지 않으십니까? 모니터링과 동의어가 뭐야? 그게 체크업이잖아. 알겠지? 긍정적인 태도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를 가졌으면 그 태도를 체크업해서 그걸 뭘로 바꿔라? 긍정적인 태도로 바꿔라 가 주제문인 거예요. 알겠죠? 네, 됐죠? 자, 4번 이거는 찾았겠지? 네, 뭐다? 이거겠죠? 왜? But, however, yet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 그치? 그 플로우 그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뭐를 가지는 거? 비전을 가지는 거. 언제? 매일매일 활동을 할 때 무언가 목표, 비전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meaningful,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다. 키워드 누구야? 비전. 1번 땡, 2번 돼, 3번 돼, 4번 돼, 5번 돼. 여기까지 됐어요? 됐지? 됐지? 그러면 자, 주제문은 당연히 여기지만 오답을 재건하기 위해 해석을 할게요. Creating a vision, 비전을 만드는 것은 결국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비전 왜 만든다? 잘 먹고 잘 살려고? 비전 왜 만든다? 돈 많이 벌려고? 비전 왜 만든다? 남들이 나 좋아하게 하려고? 비전 왜 만든다? 미래를 대비하려고. 정답 몇 번? 5번. 됐어? 됐어?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거야.
쓸데없는 추론 금지. 알겠습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 가지고 하는 거야. 지금 아시겠죠? 쓸데없는 추론 금지. 됐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할게. 자, if 동그라미 칠까? 자, 우리가 이제 순접 플로우가 그대로 고정되는 걸 순접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플로우가 체인지 전환 되는 걸 뭐라고 한다? 역접이라고 합니다. 그치? 플로우를 바꾸거나 아니면 플로우를 계속해서 연결하는 표시어구가 사실 생각보다 되게 많아. 근데 아이들은 끽해봐야 한두 개밖에 몰라. 통계 싸움이거든. 내가 예를 들어 어떤 10개를 외워야 된다고 쳤을 때 10개를 알아야 된다고 쳤을 때 사람이니까 까먹을 수 있지. 한 두세 개는 까먹었어. 그래도 내 머릿속에 6, 7개 남아있으면 시험에서 그 6개, 7개 중에 내가 얻어걸릴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뭐보다 예를 들어 10개를 알아야 되는데 나는 한두 개밖에 몰라. 그럼 나머지 8개 문제로 나왔을 때 틀릴 확률이 훨씬 더 크잖아.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많이 알아야 돼. 자, 우리가 순접 방향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and죠. 그치? 그리고 so죠. 그치? 그리고 hence, 그리고 there, for, more, over. 됐니? 네. 요런 표현들이 나온다면 이런 표현들은 뭐다? 순접 방향이야.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중학교 때 1학년 때 독해 열심히 했던 아이들은 여기까지 알아. 잘 봐. 얘들아, if도 순접 방향이야. 왜? 만약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시험에 떨어질 텐데. 아니잖아. 지금 이해되시죠? 됐죠? 네. 자, 그러면 역접의 방향은 뭐 있어? 대표적인 아까 했던 but이나 yes이나 however는 역접이겠지만 또 역접 뭐죠? 또 역접 뭐죠? 자, 잘 봐. 내가 이런 말을 할게. 나는 제가 예를 들어 나는 이 마우스가 내가 작가인데 나는 이걸 나쁘다라고 생각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사람들이 이거 되게 좋아해. 근데 나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면 이제 어떤 표현을 쓰는 것 같아? 비록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이게 나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을 뭐라 그래? 양보 표현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습니까? 양보 표현, 몸에도 불구하고. 알겠지? 그래서 대표적인 역접의 연결어도 양보 표현, 즉 although나 nevertheless 또는 nonetheless 이런 표현들도 대표적인 무슨 표현? 역접의 플로우예요. 아시겠죠? 되셨죠? 됐죠? 네, 그래서 자,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만일 당신이 당신의 마음속에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훨씬 의미 있게 상대방과 뭐 할 수 있을 거야?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을 거고 앞으로의 여정이 훨씬 더 뭐 할 거야? 에너제틱하고 포커스 집중을 잘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치? 그런데 보통 저니를 고른 친구들이 뭐를 못해서 그래? 재진수를 못해서 그래. 여기서 진짜 얘가 말하고 싶은 게 여행이에요? 아니요. 이 표제어 뜻 자체로 진짜 여행 말하고 싶은 거야? 이게 어디 뭐 여행사 홍보글이니? 아, 여러분들이 여행 갔을 때 그치?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야? 아니잖아. 여기서 말하는 journey는 여행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 여정, 미래예요. 지금 아시겠죠? 진짜 여행 가자는 얘기가 아니잖아. 알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오답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5번 갈게요. 자, 5번하고 좀 쉴게요. 자, 80년 동안 트래픽 엔지니어들은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들의 직업이 뭐 하는 거? 움직이는 자동차로서 어디를 통해 최대한 가능한 한 빠르게. 됐죠? 그 다음 요 표현 중요합니다. 30초 드릴게.
with a minimum of inconvenience.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생각해 보세요. 30초 드릴게요. 그냥 직독직해 하면 불편함의 최소화인데 당연히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불편함의 최소화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자꾸 생각해 버릇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됐나요? 됐나요? 자, 볼게. drop. 일이야. 일은 일반적인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일은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하지 말아야 돼?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열심히 해야 되지. 그럼 열심히 한다는 거는 그 일은 쉬운 거야, 어려운 거야? 다시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 그치? 그치? 그럼 그 사람이 일을 열심히 했다라는 건 뭔가 쉽게 했다는 거겠어, 어렵게 했다는 거겠어? 야,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거, 공부 쉽게 한다는 거, 어렵게 한다는 거야? 아, 얘네 봐. 이 기본적인 이것도 안 되네. 자, 봐봐. 공부를 내가 열심히 했어. 왜 열심히 했어가 very hard야? 열심히 한다는 건 어려운 거야. 어렵게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거야. 지금 이해되세요? 그래서 very hard야. 공부 열심히 하다가. 지금 이해돼? 일을 막 쉽게 그러면 아이들이 착각해 뭐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야, 얘들아. 영어적인 측면에선. 알겠습니까? 뭔가 영어적인 측면에선 easy, 쉬운 건 부정적인 개념이 많아요. 되게 대충 한다라는 뜻이야. 알겠어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는 건 결국 내가 그냥 쉽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열정을 통해서 무언가 어렵게 한다는 거잖아. 그치? 마찬가지야. 최소한의 불편함만 있다. 그럼 얘는 일 열심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죠. 지금 이해되세요? 최소한의 불편함만 느낀대. 불편함이 많아야지 그래야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거지. 예를 들어 서빙을 하는데 내가 1시간 동안 접시 서빙을 하는데 내가 이걸 굉장히 열심히 했어. 막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막 네,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해됐니? 그럼 내 입장에서 신체가 되게 불편하겠지. 근데 나 편하려고 슉 갖다 드세요. 지금 이해돼? 이거 열심히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잖아, 그치? 됐죠? 그래서 자, 최소한의 불편함만 얻으려고, 그건 반대로 말해서 최대한 불편을 안 겪으려고 라는 뜻이야.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왜 지금 쌤이 이걸 써줬냐면 항상 여러분들은 거꾸로, 즉 의미를 반대로도 자꾸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왜? 직독직해 하면 의미 전달이 잘 안 돼요. 지금 이해되시죠? 아, 얘네가 일을 어떻게 하냐면 가능한 한 빠르게 어떻게 한다? 최소한의 불편함만 가지고 한대. 그 말은 다시 말해 얘네가 일을 가능한 한 빠르게 하는데 어떻게 한다? 안 불편하게 하려고. 알겠지? 지네들이 불편하지 않으려고 일을 한대. 지금 이해되세요? 그 얘기잖아. 그럼 일을 잘한다는 걸까? 잘 못한다는 걸까? 잘 못한다는 거겠지. 그러면 작가는 이 사람들의 이 일하는 태도를 지금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네거티브 플로우로 바라보고 있겠죠. 이게 얘들아 제목 문제니까 쉬운 거지. 이거 요약서 수령이나 추론 문제로 나오면 이거 니네 못 맞춰. 알겠어?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일을 쉽게 하려고 하는 게 작가가 바라봤을 때 부정적인 의미냐면, 자, 교통 디자인을 할 때, 설계를 할 때
자, 리를 별표 필수 어휘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리를 무슨 뜻이야? 부정어예요. 동일한 부정어 뭐 있죠? hardly, scarcely, rarely, seldom. 자, 요런 단어들이 리를 포함해서 전부 다 뭐다? 작다가 아니야, 얘들아. A little girl, 작은 소녀. 그 작다가 아니라 부정어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little thought, 작은 생각이 아니라, 자, 이 사람들이 트래픽 디자인, 교통학자들이 교통 디자인을 할 때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어? 생각 안 하고 일한다. 그러면 생각을 안 한대. 무슨 생각을 안 하냐면 어떻게 하면 보행자 누구를 포함해서 아이들이 포함해서 그치? 됐지? 그래서 보행자들 건너는 사람들이죠. 아이들 뭐하고 있는? 놀고 있는.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심지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통 때문에 뭐를 하는지 그렇지 피해를 받는지에 관련돼서 얘네가 설계를 하는데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얘네 잘했단 얘기야 못했단 얘기야? 못했단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봐봐 항상 거꾸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그럼 작가의 주제는 얘들아 모든 솔루션은 그 문제점을 뒤집으면 해결점이야. 너의 문제점은 공부를 안 하는 거야. 해결책은 공부를 하면 돼. 알겠어? 너의 문제점은 조는 거야. 해결은 안 졸면 돼. 이거잖아. 지금 이해되니? 작가 바라봤을 때 이 교통학자들의 문제점이 뭐야? 보행자들, 아이들, 그 다음에 이웃들, 즉 사람들을 생각해야 해. 안 하지. 그럼 작가 바라봤을 때 해결책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되잖아. 뭐를 할 때? 설계를 할 때.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제목 문제니까 쉬운 거지 이거 빈칸 추론이나 요약문으로 나면 어렵다고. 알겠습니까? 지금 이해되세요? 작가의 생각은 뭐다? 니네가 일을 잘 안 해. 왜? 니네 안 불편하려고 대충대충 해. 최대한 빠르게. 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졸라 불편하거든? 니네가 설계를 개떡같이 해서? 그러니까 너희 뭐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가 좀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사람들을 위해서 설계를 해야 사람들이 안 불편하단다 라는 얘기잖아. 맞지? 됐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첫 문장 나왔어. 마지막까지 버시나 하이버나 예플로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렇다면 계속해서 무슨 얘기야? 그래,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됐지? 그래서 당신은 또한 이러한 경직된 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경직된 이라는 rigid 뜻은 긍정어겠어? 부정어겠어? 당연히 부정어겠죠. 그치? 어떤 사고방식? 얘네가 하는 사고방식. 당신은 또한 이런 경직된 사고방식에 직면할 거야. 당신이 뭐를 제안했을 때 stop sign 또는 traffic calming 교통 주의하세요 라는 걸 뭐 했을 때 설치하자고 제안을 했을 때 이미 여러분들은 이런 경직된 사고를 접하게 될 겁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슨 뜻? 쇼? 재진술 똑같은 말이야. 그치? 됐죠? 네. 그래서 자 사실과 수치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뭐가 됐다고? 슬랜티드 편향됐다고. 네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어떤 믿음으로? 천천히 자동차가 천천히 가는 것은 나쁜 거라는 편향된 시점으로 여러분들이 수치가 보여줍니다. 됐죠? 그러니까 차는 빨리빨리 당겨야 된다고. 알겠지? 근데 그런 고정관념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자 집중.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게 지난 80년 동안 얘네가 이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부터는 안 되니까 누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을 하란 얘기인데 잘 들어. 잘 들어. 하나 더 간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이게 뭘까? 독해에선 시간적 대조기법이 생각보다 많이 사용됩니다. 과거와 현재. 항상 작가는 어느 쪽 편? 현재를 포지티브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왜? 메시지 전달해야 되거든. 아, 생각해보니 라떼가 좋았어요. 아니야. 알겠니? 그리고 시간적 대조기법은 무조건 반대일 수밖에 없어. 그 이유가 뭘 것 같아? 언어잖아, 얘들아. 어떤 아이가 공부를 되게 잘했어. 그런데 우리가 굳이 지금도 잘하는 애를 야, 쟨 옛날에 잘했는데 라고 표현해야 해. 안 하지 않아요? 그치? 그러니까 옛날에도 잘했고 지금도 잘하는 애를 굳이 우리가 옛날에라는 표현을 해야 해. 안 하지? 지금 이해됐어? 원래는 잘했는데 못하는 아이를 보고 우리가 아, 쟨 참 과거에는, 쟤 참 옛날에는 잘했는데 라고 얘기하잖아. 지금 이해되죠? 시간을 의미한다는 것 자체가 대조기법이야. 그렇다면 질문 갑니다. 지난 80년 동안 얘네가 헛짓거리 했어.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긍정적인 글이에요. 마지막에. 그러면 정답이 뭐겠어? 딱 봐도 키워드 뭐야? 딱 봐도 뭐야? 야, 얘네 문제점이 뭐라고? 얘네 문제점이 뭐야? 누구를 위해서 설계를 안 해? 지네 편하려고 사람을 위해 설계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누가 불편해? 사람이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작가가 뭐라고 하는 거야? 사람을 위해 설계하라는 거잖아. 그치? 키워드가 뭐야? 사람. 됐어? 사람. 아까 뭐야? 사람. 그러면 정답은 1번. 됐죠? 자, 이렇게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하지 않을 겁니다. 목적 신경 파트는 너무 쉬웠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답만 맞춰보고 그리고 10분 쉬었다가 여러분들 듣기 할 거예요. 자, 29페이지 답은 맞출게요. 1번에 몇 번? 1번. 2번은 몇 번? 3번. 3번은 몇 번? 4번. 4번은 몇 번? 1번. 5번은 몇 번? 5번. 됐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진도 설명해 줄게. 자, 내신 패턴은 뒤쪽에 내신 패턴은 과제용 교재고요. 내신 패턴은 채점 해도 돼. 알겠지? 이거는 채점 안 해도 돼. 수능 패턴은 내신 패턴은 과제용이니까 채점해 오시면 되고. 지금 봐봐. 여기 지금 이 수업의 플로우가 여기까지가 뭐죠? 대입파악이었어. 그치? 여기 진영쌤이 했고 목적 신경 너무 쉬우니까 저는 제목 위주로 했고 맞지? 그러면 이제 진영쌤이 내용의 도표 파악 이거 할 거고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날 4시간에 이제 빈칸 추론을 할 거예요. 그러면 빈칸 추론할 때 당연히 뭐 하겠어? 오늘 설명과 다르게 할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대입파악 풀 때 생각해야 되는 건 따로 있고요. 빈칸 문제 풀 때 생각해야 되는 거 따로 있고요. 순서나 삽입 풀 때 생각해야 되는 거 따로 있습니다. 접근 방식이 다 조금씩 달라야 돼. 제 말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빈칸 나가고 이렇게 나갈 거니까 그래서 많이 패턴을 알려줄 테니까 그 패턴대로 잘 움직이셔야 됩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요거를 지금 토대로 아니다. 너무 힘들겠다. 네, 쉬세요. 네.